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중앙선 연선에 자주 나오게 된 해운대 루이시입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의 역인 제천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중앙선 열차를 타는 것이 아닌 제천역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노선 충북선의 ITX맘을 타고 대전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 탑승하기에 앞서서 충북선은 1921년에 조치원에서 오근장역이 개통, 그로부터 약 30년 후인 1959년에 정구간이 개통되게 된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선인데, 중앙선 KTX가 증속되고 동해선 KTX가 운행을 시작한 날 약 105년 만에 간선형 전기동차인 ITX맘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기념비적인 그런 열차를 타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승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승강장에 가기 위해서 역사 쪽으로 올랐는데 지금 이제 입장이 가능하게 된 모양입니다. 보통 15분 전에 입장하게 해주는데 왜 이렇게 늦게 문을 열어주는 거지?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승강장에 내려왔는데, 야, 꽤 새로 만들어진 ITX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도 한번 볼까? 2025년도. 이번 연도 아니, 이제 작년이지. 작년에 만들어진 거구나. 자,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차량을 타게 됐네요. 자, 날씨 많이 춥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일로 승차권을 이용해서 열차에 타게 됐는데, 이 내일로 승차권을 이용하면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KTX를 2번, 일반 열차는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만큼 오늘은 입석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이좌석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입석을 이용해서 충북선을 경유하여 대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일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일반 열차 좌석 지정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은 좀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촬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로 좌석을 지정을 해버리면 조금 왔다 갔다 거리기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입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간다. 자, 1시 58분 딱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중앙선의 역인 제천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야, 저쪽에 지금 해랑 객차가 정차하고 있네요. 맞은편에 해랑이 있었구나. 오늘은 운행하는 날이 아니라서 저렇게 제천역에서 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정차하고 있는 기관차들은 8,505대 전기 기관차. 야, 아무래도 제천역은 화물 취급으로도 중요한 역이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전기 기관차도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제천 조차장역을 통과하여 아직까지는 중앙선의 선로를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속도는 약 120km. 제천 시내 구간은 이렇게 속도 제한이 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 속도가 150km인 ITX맘을 포함해서 모든 열차들이 이렇게 속도를 낮춰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열차가 최고 속도 150km를 낼 수 있는 열차이기는 하지만, 자, 지금 이쪽으로 보이고 있는 선로가 충북선 선로거든요. 여기 쭉 펴진 선로가 중앙선 선로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불구불한 구간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구간을 달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북선의 최고 속도는 120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봉양역이라는 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역은 일부 충북선 열차들이 정차하는 그런 역이기도 합니다. 무궁화호만 정차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그 무궁화보다 등급이 높은 저희 ITX맘은 이렇게 봉양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중앙선과 분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앙선과 분기를 하고 나니까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네요. 자,
충북선은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1921년에 처음 개통을 해서 59년에 전 구간이 개통됐고 이제 80년대에 복선 전철화가 된 그런 노선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달려왔던 중앙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천천 일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야, 역시 날이 춥다 보니까 이렇게 강 곳곳이 얼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많이 춥긴 춥다. 부산에서는 저런 거를 보기가 힘든데 충청도 제천에서는 저렇게 강이 얼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역은 공전역. 여기는 현재 여객 지급이 중단된 역이긴 한데 나중에 고속화 사업이 되면 폐지가 진행될 그럴 역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큰 커브가 있기 때문에 최고 속도도 120km 정도이지만 이제 90km 정도로 제한된 구간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뭐 고속화 사업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럴 일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80년대에 이 충북선이 복선화가 완료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구간이 복선화가 왜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화물열차, 시멘트나 석탄 같은 걸 운송하기 위해서 선로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였었다고 하네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복선화를 이르게 하게 된 그런 노선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화물열차가 많이 다닐 때는 편도로 20회에서 30회 정도가 다닌다고 하는데, 이거 여객열차가 화물열차보다 더 적게 다니는 노선은 아마 여기 충북선이 아닌가 싶네요. 여객열차는 하루에 10편 정도밖에 안 다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ITX 마음이 한 대 증변이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인구가 적은 곳을 달리는 그런 노선일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역은 삼탄역이란 역인데 아까 통과했던 공전역과는 달리 일부 무궁화호들이 여기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탄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뚫어놓은 터널 구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속도를 꽤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최고 속도로 달려주고 있네요. 야, 구불구불한 데가 많아도 이런 터널 같은 데서는 최고 속도로 잘 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둘린 터널을 지나오게 되는데, 이제 80년에 복선을 하기 전에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방향으로 철로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지도를 보게 되면 그 흔적이 조금은 남아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긴 터널을 통해 중주시로 넘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중주시로 넘어와서 지금 건너게 되는 강 이름은 남한강. 뭔가 양평에서 보는 남한강하고는 분위기가 약간 다르게 생겼죠. 저기 저 끝에 보이는 댐에서 안 보인다. 어쨌든 이렇게 가다 보면 잠깐 이렇게 댐이 보이는 구간이 있는데 충주댐에서 내려온 그런 강이 되겠습니다. 야, 아무래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바깥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통과하는 역은 목행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여객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중주 시내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뭔가 도시 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 오른쪽으로 합류를 하는 단선 노선은 중부 내륙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KTX가 다니고 있는 그런 선로이기도 하죠. 오히려 선로 스펙이 더 높은데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단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판교역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거기서 더 연장을 해서 광명이나 수서 쪽으로 연장하는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충주역에 도착. 제천역 출발한 지 약 30분 만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네요.
자, 그리고 저기 오른쪽 방향을 보시면 뭔가 지하철 승강장 같은 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기는 방금 얘기했던 중부내륙선 KTX가 사용하는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ITX 마음이나 무궁화가 사용하는 승강장은 이게 승강장이 꽤 낮은 것과 달리 저렇게 중부내륙선은 지하철 승강장처럼 높은 승강장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타고 내릴 때 계단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충주역을 출발. 충주역은 시내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역이라서 요즘 완전히 외곽으로 이설을 해버리는 그런 역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성이 아주 그렇게 나쁜 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 버스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 강은 달천이라는 강인데, 이제 달천의 저 끄트머리에서 아까 제가 건넜던 남한강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한강과 합류를 하게 되는 지점이 탕금대. 야, 탕금대 하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역사 공부를 좀 하셨다면 다들 아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 뭐 신립장군이 이제 진지를 쳤다가 일본군한테 대패를 하게 된 그런 비극적인 곳으로도 유명하기도 하죠. 그 달천을 건너서 이렇게 달천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지금 또 선영이 또 괜찮은 곳을 달려주고 있는지 이렇게 한 120km 정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밖에 있는 차보다는 빠른 속도로 달려주고 있네요. 지금까지 완전 충주 시내 외곽만 달려오다 보니까 좀 시골 구간을 달려온 것 같았는데, 저렇게 뭔가 신도시 같은 곳도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역은 주덕역. 이제 주덕역은 모든 무궁화호가 필수적으로 정차하는 그런 역인데, 저희 열차는 새마을 등급의 열차이다 보니까 주덕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충북선 연선의 역들의 이용객이 최근에 꽤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제 중부내륙선이 문경까지 개통을 하게 되고 판교까지 연장이 되면서 이런 환승 수요가 어느 정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열차를 타고 가서 환승을 하는 게 더 빠르니까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천을 출발해서 충주역까지 좀 많이 구불구불한 그런 선으로 달렸었는데, 지금은 비교적 선형이 좋은 구간을 달리다 보니까 최고 속도에 딱 맞춰서 속도를 내주고 있네요. 이용객이 적은 로컬선이긴 하지만 태백선이나 영동선 같은 선로보다는 선로 상황이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꽤 많이 줄이게 되는데, 이렇게 곡선이 꽤 큰 구간도 있기 때문에 곳곳에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 꽤 많습니다. 참고로 충북선은 곡선 반경이 300m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곳도 많기 때문에 방금 이렇게 속도를 줄였던 것처럼 서행을 하는 구간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동력 분산식 열차인 이렇게 ITX 마음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감속 성능을 잘 활용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바로 속도를 올리게 되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음성역에 정차. 자, 지금 이렇게 제천역을 출발한 지 50분 만에 음성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음성역은 원래 이제 읍내 가까운 곳에 역이 위치해 있었는데, 1980년 복선화를 진행하면서 이제 읍내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음성역이 지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야, 이거 한 45년 전인데도 이렇게 외곽에 역을 만들게 된 그런 특이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됐다고 하네요. 야, 이게 진짜 이설된 역이 맞나 싶기도 한데, 저렇게 오래된 역들은 보통 시내 중심에 있거나 그런 역들이 많잖아요. 이 충북선만 좀 특이하게도 이설이 빨리 됐기 때문에 이런 옛날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외곽에 역이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저 역사도 1980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80년대 당시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시가지가 약간은 확장이 되면서
역 근처로 옮겨오게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역 위치가 외곽에 위치를 해 있다 해야 되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구간도 많고 이런 직선 구간에서는 한 150km 정도로 달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곳은 중속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면 빠르게 달리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한 100km 정도로 달려주고 있네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150km 이상으로 못 달리는 이유가 아직까지 건널목 같은 게 좀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렇게 충북선 선로를 달려오면서 건널목이 꽤 많이 보였는데 이런 것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네요. 고속화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속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런 것도 싹 다 없애고 개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도 이렇게 건널목을 하나 지나가게 됐네요. 이제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30km의 속도로 달리면서 이렇게 건널목이 꽤 많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열차의 감속 성능을 엄청 좋게 해서 만들게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열차 제동거리에 대한 규칙 같은 거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일반선 열차들은 600m 이내에 정차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건널목이 많이 없어진 것과 달리 일본 같은 데는 건널목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거는 이 양국가의 환경 차이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정을 좀 빡세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어찌됐든 지금은 이렇게 한 100km 정도로 속도를 내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0km에서 한 110km 정도? 그 정도 속도를 내주는 것 같네요. 가끔 일부 구간에서 60이나 70km까지 속도를 낮추는 구간이 있긴 한데 최고 속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속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과하는 역은 도안역. 여기도 여객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간이역인데 이렇게 역세권이 조그만하게 갖춰져 있긴 있는데도 도로교통이 너무 발달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객열차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음성군을 넘어와서 증평군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도착하는 역은 증평역. 증평역도 마찬가지로 복선화를 하면서 이설이된 역인데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읍내 중심지와 가까운 곳에 지어지게 돼서 음성역보다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역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증평역을 출발. 어째선지 1분 정도 늦게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크게 늦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역은 내수역. 내수역은 이렇게 역세권이 꽤 잘 갖춰진 그런 번화한 곳에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에 여객 수요가 떨어지게 돼서 현재는 여객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수역을 지나서 지금 진행 방향 왼쪽으로는 청주공항이 있는데 제가 모자이크를 쳐놔서 잘 안 보이기는 안 보입니다만 이제 그 다음 역인 청주공항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코레일이 운영하는 공항철도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열차는 청주공항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뭔가 굉장히 작고 아담하게 생긴 그런 역인데 자, 이렇게 대기실도 깔끔하게 갖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 시간은 3시 9분. 뭐야, 왜 자꾸 늦지? 이상하게 충북선은 그렇게 지연이 많이 되는 노선이 아님에도 1, 2분씩 늦게 도착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청주공항역을 출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달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청주시 외곽지역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통과했던 증평역, 음성역처럼 이렇게 충북선의 역들은 시가지의 외곽에 위치를 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청주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서 이렇게 청주 시내는 이렇게 역이 있는데도 기차는 외곽 지역을 이렇게 따라 달리게 됩니다.
청주는 이제 1980년 그 당시에도 이제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시내에서 복선화를 할 부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외곽으로 지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증평역이나 음성역은 이제 역 주변까지 시가지가 확장이 된 것과는 반면에 청주역은 도시 규모가 옛날부터 워낙 컸다 보니까 청주역 주변은 아직까지 이렇게 시가지가 확장되지 않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오근장역에 도착. 방금 말씀드린 청주역보다도 오근장역이 오히려 더 이렇게 청원구나 신도시 같은 곳에 가까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근장역을 이용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오근장역을 출발. 야, 진짜 이게 얼마나 외곽이면 논밭밖에 안 보이냐. 왼쪽 방향을 봐도 도심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거는 진짜 청주 사람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인지 외곽 지역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이 좋아서 최고속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뭐야, 아, 이제 좀 아파트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근데 여기도 뭔가 시내 중심지라고 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뭐 외곽에 있는 신도시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아, 뭐야, 여기 아파트 짓고 있는 거구나. 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CTX 같은 게 생기게 된다면 여기에 역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무슨 공장 같은 게 하나 보였는데, 보인다 지금 저쪽에 무슨 공장 같은 게 보이는데, 이제 저 공장이 반도체 공장으로 유명한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큰 공장도 있구나. 충청북도가 뭐 경남, 경북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충청북도의 중심지가 되는 청주시만큼은 꽤 번화한 곳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외곽 지역을 달리고 있음에도 저렇게 뭔가 도시스러운 분위기가 저 멀리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청주시의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역으로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청주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80년대에 만들어진 역이다 보니까 약간 옛날에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의 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외곽에 있다고 하기는 해도 충북선에서는 이용객이 많은 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리고 타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자, 이렇게 문이 닫히고 현재 시각 3시 22분 청주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주역을 출발해서 이 위쪽으로 지나가는 큰 도로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완공된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경부선이 조치원 쪽으로 가는 것과는 달리 고속도로는 이렇게 청주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청주에서 서울을 가는 수요는 보통 청주에 있는 역인 오송역을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청주시에 있는 KTX역인 오송역의 위치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뭐야, 맞은편에 이렇게 화물열차가 지나가네요. 뭐 어쨌든 청주에서 서울 가는 수요는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버스가 5분에 한 대씩 다닐 정도로 엄청난 수요를 자랑했었다고 하네요. 지금도 그 정도로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꽤나 버스가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TX를 많이 타고 다닌다면 약간 익숙한 풍경이 보이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청주시 끄트머리에 있는 오송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진짜 논밭하고 그냥 건설 현장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오송역이 생길 때 재개발을 하면서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게 됐네요. 저기 보이는 저 원룸 같은 것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저런 것도 이제 오송역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속열차들이 쓰는 승강장은 저 위쪽에 있는 고가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송역에서도 KTX를 환승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꽤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오송역을 출발. 여기는 원래 모든 여객 열차들이 통과하던 그런 곳인데
고속열차들이 서게 되면서 이렇게 일반 열차도 정차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치원까지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목선 구간을 지나 단선 구간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선로는 충북선 본선이고, 여기 이렇게 복선 한 쌍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복선은 이제 서울 방면 경부선 서창역과 연결하기 위한 그런 선로가 되겠습니다. 보통 여행 열차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선 선로를 달리고 있는데, 왜 저 서울 방면이 복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은 화물 열차가 더 많이 다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저쪽 구간은 복선으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경부선과 합류해서 조치원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각 3시 33분. 자, 그리고 조치원역부터는 조금 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경부선 선로를 달리기 때문에 최고 속도 135km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치원역을 출발. 지금 2분 정도 늦고 있긴 있는데, 최근에 경부선 연선의 열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연되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늦지는 않았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한 속도는 120km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 130km에 가까운 속도로 열차는 내판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야, 빠르네, 빨라. 자, 그리고 열차는 내판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부강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역도 무궁화호가 일부 정차하는 역이긴 하죠. 이제는 12월 30일에 시간표가 개정되면서 새마을이나 마암도 정차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점인 대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방금 이제 세종시를 달렸던 것과 달리 또다시 한번 이렇게 청주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이 청주시 현도면 일대인데, 이렇게 청주시 구간을 달리는 구간이 있음에도 경부선의 역상에서는 청주에 역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현도면 여기도 청주기는 해도 청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죠. 청주 시내 쪽에서 보면 오송보다 더 먼 거라고 해야 되나? 아마 청주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를 청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이 일대에도 현재 신도시를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짧았던 경부선 청주 시내 구간을, 시내라고 해야 되나? 청주시 구간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금강을 건너서 열차는 대전시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시에 진입하자마자 통과하는 역은 신탄진역. 이 열차가 ITX 마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충북선에서는 조금 속달성을 가진 그런 열차이기 때문에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부강역이나 신탄진역 같은 경우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회덕역을 통과. 이렇게 역사 건물은 꽤 최근에 지어진 것처럼 보여도 여객 영업은 안 하고 있는 역인데, 나중에 충청권 광역철도가 영업을 하게 되면 여객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 있는 그런 역입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경부고속선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보였던 고속선과 합류를 해서 지금 통과를 하는 곳은 대전 쫓차장역. 이렇게 충청권 광역철도 차량들이 3대, 4대, 5대. 야, 벌써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반입이 됐다고?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저 차량들이 투입이 될 수 있을 건데, 충청도에서도 저런 광역전철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대전역에 도착. 59분 도착이었는데 1분 빠르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아까 청주에서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빨리 도착하게 됐네요. 자, 야, 지금 여기도 무궁화가 한 대 대기하고 있는데, 이 열차는 나중에 다시 충북선을 경유해서 제천 쪽으로 가는 열차가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충북선 ITX 마음을 타고 제천역에서 대전까지 와봤는데요.
중간에 아주 약간 지연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대전역에 조금 더 빠르게 도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통과하는 역이 좀 있어서 일반적으로 무궁화를 타는 것보다 한 10분 정도 더 빨리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는데,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무궁화 대신에 탈만한 그런 열차가 아닌가 싶네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ITX 마음이 투입되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빨리 차량 제작이 완료돼서 이제 다른 구간에도 ITX 마음이 많이 투입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기는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제천에서 대전까지 이렇게 ITX 마음을 타고 와봤고,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